조금 부가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퀴즈 풀이로 할게요. 첫 번째 퀴즈 풀이는 페이지 217번. 217. 이건 이틀 만에 보는 거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서. 자, 보면은 조건이 이제 L 오더키 조건이 이제 퀴즈 1과 퀴즈 2에 다 있는데, L 오더키 조건을 탈 수 있는 인덱스는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빨간 인덱스하고 파란 인덱스. 참을 수가 없어요. 빨간 이지주가, 파란 이지주가 이제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번은 왜 첫 번째 파란 인덱스를 탔고, 퀴즈 2번은 왜 빨간 인덱스를 탔냐, 이제 그 이유가 뭐냐는 이게 퀴즈입니다. 그래서 코멘트 147에 기원을 보면 위키란에 만들어서 정리를 하셨네요. 네, 부연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자원한 퀴즈인데요. 잘 알기 쉽게 자원하셨죠? 일단 그 퀴즈 1의 경우에는 해당 쿼리가 이거고, 그 플랜을 찍어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PPT 자료에는 좀 이 밑에 부분은 생략되어 있었고, 이것도 들여쓰기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퀴즈 2는 또 똑같이 쿼리가 이거고 플랜이 이거고, 그래서 왼쪽에는 이 쿼리를 틀어놓고 오른쪽을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슈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두 쿼리가 뭐가 다르냐. 두 쿼리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셀렉트의 타겟절이 다릅니다. 퀴즈 1 같은 경우는 L 오더 키랑 L 파트 키를 셀렉트하고, 두 번째는 오더 키랑 L 라인 넘버를 셀렉트해요. 그리고 근데 이걸로 인해서 옵티마이저가 인덱스를 다른 거를 선택을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이슈, 뭐 복습 차원에서 제가 그냥 정리만 해봤어요. 여기 플랜 베이스드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해당 쿼리문에 뭐 오더바이라든가 뭔가 그 매니플레이션 같은 그런 작업이 없이 그냥 단일 익스큐터로 한 번에 플로가 가져와서 올리는 식으로 수행하는 플랜 베이스드 클러스터 플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플랜을 보시면은 여기 리모트 올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이 웨어절에 요 L 오더키가 8954이라는 요 조건이, 요 L 오더키가 요 라인 아이템 테이블의 샤딩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8954인 거는 그룹 하나에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8954로우는 G3, 여기 보시면은 G3만 4개로가 있고 나머지 G1, G2에서는 없기 때문에 액세스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뭐 DDL 테이블에서 라인 아이템 쳐보니까 샤딩 바이 해시에서 L 오더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첨부를 했고, 그 이제 오늘의 메인적인 이슈가 인덱스 선택인데, 동일한 테이블에 여러 인덱스를 가지는 경우에 인덱스를 선택하는 기준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라고 적었는데 일단 요건 조금만 이따가 설명하고, 보통 컴포짓 인덱스보다 그냥 노멀한 인덱스가 카디널리 키가 더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프 노드의 개수가 더 적기 때문에 옵티마이저가 컴포짓 인덱스보다 노멀 인덱스를 선택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요거를 보려고 한번 봤어요. 통계 정보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네임이 라인 아이템인 거에서 뭐 인덱스가 뭐가 있는지, 카디널리티가 몇인지 이걸 좀 셀렉트를 해보니까 지금 이슈가 요 FK라는 라인 아이템 오더키 FK라는 인덱스를 탔냐, 아니면은 라인 아이템 PK 인덱스라는 애를 탔냐, 요거 이슈인데, 예, 라인 아이템 오더키 같은 경우는 요 컬럼 하나만 쓴 거고 카디널티가 150만입니다. 근데 요 라인 아이템 PK 인덱스라는 얘는 보니까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 보니까 컴포짓 인덱스고, 컬럼 L 오더키랑 L 라인 넘버 두 개를 사용하는 컴포짓 인덱스예요. 그리고 카디널리티는 600만이에요. 여기서 이 라인 아이템의 로우 전체 수를 카운트 해보니까 요 카디널리티랑 똑같은 값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모든 로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리프 노드에. 그래서 통계 정보 결과에 따라서 라인 아이템 오더키 FK 얘예요. 얘의 카디널리티 150만이 라인 아이템 PK 인덱스의 카디널리티 600만 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퀴즈 1 여기서는 어떤 인덱스를 탈까 했을 때 카디널리티가 더 작은 라인 아이템 오더키 FK를 선택을 했어요. 아, 설명 좋았는데 요거는 예. 이제 바로 잡을게요. 이게. 예. 어디? 요 기준에서 얘기하면 이제 카디널리티가 작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카디널리티가 큰 걸 선택을 해야 맞아요. 저기 이제 인덱스의 카디널리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컴포짓 인덱스, 네. PK 인덱스의 카디널리티는 두 컬럼에 대한 카디널리티이고, 예, 그 설명까지 맞고, 근데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이퀄 요건이니까 카디널리티 분의 1 해서 선택을 해서 더 좋은 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 조건, 이제 쿼리의 조건에서는 이제 컴포짓에서 두 번째 컬럼에 대한 조건은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PK 인덱스에 대한 거에 셀렉티버티를 계산할 때는 인덱스를 안 보고 컬럼을 통해서 결정하고, 이거 설명 주어. 그리고 저 FK, 오더키 FK에 대해서는 인덱스의 카디널리티를 그대로 해서 150만 분의 1. 컴포짓도 컬럼 갖고 하면 또 150만 분의 1.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어프로치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질문사항이 하나 있는데, 요 마지막 네. 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네요. 저게 저 스태티스틱스라는 게 이제 SQL 표준은 아니에요. 이제 SQL 표준에는 인덱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ODBC랑 JDBC는 이제 그 뭐냐 메타 정보 같은 걸 얻을 때, 그러니까 스태티스틱스라는 뷰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ODBC, JDBC 인터페이스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QL 표준에는 없지만 ODBC를 위해서 만들어진 뷰고, 그리고 저 스태티스틱스라는 뷰의 특징은 뭐냐면 테이블이나 인덱스 같은 세그먼트들의 정보를 조회하는 뷰예요. 그래서 또 널널 되어 있는 거는 쟤는 테이블이라는 얘기예요. 테이블에 대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이 페이지를 13만 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설명을 계속 하면은, 모든 상황이 이런 경우라면은 뭐 컴포짓 인덱스를 뭐 만들고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컴포짓 인덱스를 선택하는 특정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어절 조건에서 사용하는 컬럼들이 모두 컴포짓 인덱스의 컬럼인 경우, 또는 셀렉트의 타겟에서 사용하는 컬럼이 모두 컴포짓 인덱스의 컬럼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컴포짓 인덱스를 옵티마이저가 선택을 해요. 이런 경우의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컴포짓 인덱스라서,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가설을 세워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이제 테이블이랑 인덱스를 생성해봤습니다. 테이블 안보라는 테이블이 A 키 인티저, A 넘 인티저, A 네임, 그리고 샤딩 바이 해시 A 키. 그 인덱스를 생성하는데 1은 A 키만, 2는 A K A 넘, 3은 A 키 A 넘 A 네임. 2랑 3은 컴포짓 인덱스죠. 이런 상황에서 웨어절 조건에서 사용하는 컬럼 개수를 변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컬럼에 있는 경우 이런 식이에요. A 키를 셀렉트 하는데 웨어절에서 A 키에 대한 것 조건, 이런 경우 인덱스 1 얘를 탔어요. 두 번째, 웨어절에서 AND로 엮여져 있는 컬럼 두 개에 대한 거, A키랑 A넘을 쓰는 거에 대한 쿼리에 대해서는 인덱스 2 얘네 둘 다 가지고 있는 얘를 탔어요. 세 번째, 또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인덱스 3 얘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첫 번째 설명, 웨어절 조건에서 사용한 컬럼이 모두 컴포지 인덱스의 컬럼인 경우 컴포지 인덱스를 먼저 고른다 라는 가설의 근거였고, 두 번째 거 여기 셀렉트절의 타겟에서 사용한 컬럼, 그러니까 방금 웨어절 조건 받고 지금 셀렉트의 타겟을 볼 건데, 여기서 웨어절 조건은 그냥 A키는 0으로 계속 고정을 해놓고 A키만 셀렉트하는 경우 인덱스 1을 타고, A키랑 A넘 둘 다 셀렉트하는 경우 인덱스 2를 타고, A키, A넘, A냄 세 개를 셀렉트하는 경우는 인덱스 3을 탔습니다. 다시 퀴즈로 돌아와서 퀴즈 2를 보면은 라인 아이템 PK 인덱스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라인 아이템 PK 인덱스는 L 오더 키와 L 라인 넘버 두 개의 키를 갖는 컴포지 인덱스고, 아까 퀴즈 1에서 선택했던 거는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인덱스인데, 퀴즈 2의 셀렉트를 보면은 L 오더 키하고 L 라인 넘버예요. 이 두 개가 요 컴포짓 인덱스인 PK 인덱스의 모든 키 컬럼이기 때문에 퀴즈 2 같은 경우에는 옵티마이저가 이 컴포짓 인덱스인 라인 아이템 PK 인덱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정리해서 보통 테이블에 대한 인덱스의 선택은 카디널리티에 의해 선택이 되고, 그리고 컴포짓 인덱스 같은 경우는 웨어절이나 셀렉트절에 쓰인 컬럼의 종류 그리고 그거의 개수에 의해서 선택이 됩니다. 가로치고 우선순위는 셀렉트라고 해놓은 거는 그 웨어절에서 그러니까 방금 컴포지 인덱스를 타는 경우에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웨어절에 컬럼이 있는 경우, 셀렉트절에 컬럼이 있는 경우. 근데 그게 두 개 같으면은 셀렉트절에 컬럼이 있는 경우를 우선시 한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셀렉트 컬럼에 달라졌을 때 이렇게 옵티마이저가 선택하는 인덱스가 달라졌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좋습니다. 구현은 물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제 부연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구현은 안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동작한다 이해해도 무방해요. 근데 절대 그렇게는 안 object해요.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두 번째 퀴즈는 잘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컴포짓 인덱스. 두 번째 퀴즈의 결론은 뭐냐면, 이게 원키인 경우, 투키인 경우. 원키에는 이제 L 오더키만 있고, 오현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쿼리에는 이제 라인 넘버 데이터를 필요로 해요. 이제 인덱스만으로는 뭔가를 못하고, 인덱스를 트래버스해서 테이블까지 또 데이터를 만족하는 걸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고, 투키인 경우에는 이렇게 쳐서 얘가 이제 L 오더 키와 L 라인 넘버로 구성된
컴포지 인덱스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여기서 다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로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퀴즈의 답은 이제 그 테이블에 접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컴포지 인덱스를 선택한 경우고 1번도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이제 더 정확한 답변을 좀 하자면 수치기 보면 얘는 L 오더 키 있고 인덱스가 L 오더 키 있고 얘는 컴포지 인덱스로 이제 L 오더 키랑 L 라인 넘버가 있어요. 근데 쿼리 타겟을 보니까 이제 어차피 인덱스만으로는 접근을 못해요. L 파트키라는 데이터를 읽어야 되니까 테이블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에 접근해야 된다는 건 다 똑같아요. 둘 다. 테이블에 접근해야 되고 얘도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테이블에 접근해야 돼요. 그럼 왜 얘를 선택을 했느냐? 이제 팬아웃이라고 하죠. 팬아웃. 팬아웃 다 들어갔지. 수업 시간에 삐트리 하면 삐트리나 뭐 바이너리 트리만 해도 팬아웃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건데 이제 팬아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삐트리 같은 거 구성하면 이제 데이터가 A, D, Q 이렇게 있으면 바이너리 트리 이제 삐트리를 구성하면 여기 데이터가 3개 들어가고 차일드를 가르치는 게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돼서 이제 얘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가고 얘보다 크면 이 사이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리프들 차일드들을 찾아서 나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원 키면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게 2개가 되면 컴포지 인덱스가 되면 이제 이게 A의 0보다 작은 거, 그다음에 D의 0보다 작은 거. 공간이 이제 부족해지면 팬아웃이 이제 여기는 얘는 4개의 팬아웃을 가졌는데 얘는 이제 3개의 팬아웃이 되겠죠. 데이터를 채울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3개를 채웠는데 컴풋이 되면서 개수가 줄어들 거예요. 채울 수 있는 개수가. 팬아웃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인덱스를 구축해야 될 게 100만 건이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뎁스가 이제 계속 내려가겠죠. 쪼개고 하다 보면. 근데 뎁스가 깊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 트래버스하는 비용 얘는 이제 원키는 요만하겠지만 투키는 조금 더 깊겠죠. 깊거나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원키가 아니라 컴포짓 인덱스가 아니라 원키 인덱스 사이즈가 좀 더 작은 인덱스를 선택을 한다라는 게 이제 쿼리 1번의 이유입니다. 고객님이 나중에 그 고객 교육하면 잘할 것 같아요. 네, 잘 하셨습니다. 네. 한번 하셨고, 네, 1번에 이제 숙제 풀이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접근했던 과정들을 이렇게 기술에 대한 건 참 좋았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퀴즈 넘어갈게요. 퀴즈는 218페이지. 218페이지. 로컬을 돌렸더니 500mm, 뭐 이제 릴리즈 모드에서 돌렸더니 200mm 나오더라. 이 퀄이 빠르게 해봐라. 라는 게 이제 소리였어요. 그래서 148 코멘트에 148 코멘트에 54번 타자. 님께서
퀴즈를 먼저 보면 여기서 플랜을 탈 때 로지컬 필터를 타게 돼 있고요. 지금 테이블 액세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지컬 필터보다는 피지컬 필터가 빠르고, 그리고 테이블 액세스보다는 인덱스 액세스가 빠른데, 일단 인덱스 액세스를 하려면 인덱스가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가 있는지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테이블 액세스는 인덱스로 바꾸고 로지컬은 피지컬로 바꾸는 걸로 빠르게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정답을 낸 거는 요런 컬인데요. 요런 컬이 아까는 인으로 오더키와 파트키가 묶여 있었고 묶여 있었는데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이거를 풀어서 피지컬로 바꾼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엔드로 묶었고 올로 해서 다시 엔드로 묶는 형태로 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인덱스 액세스를 하면서 피지컬 데이터로 풀리는 형태로 돼서 1ms가 나오게 되는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시죠. 네. 피지컬 테이블 필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인지를 탔다는 게, 레인지 타고 잘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200mm 걸리던 게 200배 빨라졌죠. 이런 튜닝들을 이제 잘 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뉴머레이터가 인덱스의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 쿼리를 아까 희은님이 바꿨던 쿼리처럼 바꿀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저희 제품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아직 그런 기능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쿼리를 좀 분석을 하면은 훨씬 더 빠른 방식으로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쿼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거는 슬기님 자원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 조금만 하는데, 이번에 이제 플레이 베이스드 클러스터라고 생겼는데, 얘가 이제 타겟 도면에 처음 보는 게 등장했어요. 널, 뭐 G1으로 보낸다, G2로 보낸다, G2, G3 뭐 이렇게 막 쓰여 있다가 갑자기 널 이렇게 쓰여 있는 거. 이게 뭐냐 이제 질문이고, 슬기님이 자원해 주셨고, 이거 진짜 슬기님이 보냈어. 근데 슬기님은 참 어려운 걸 해주셨고, 자 여기 149번의 답변. 이런 거 나올 거잖아요. 플랜에 이제 나오면 고객이 물어볼 거잖아. 저게 뭐냐? 사실 되게 쉬워 보여서 지원을 했는데 풀다 보니까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보시면 이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한 퀄인데 차이가 이제 뷰를 먼저 서브 퀄리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더키를 통해서 이제 외워서 찾는 건데, 저는 처음에 든 생각이 이게 도메인 타겟이 널 나오는 값이 딱 보면 당연히 서브 퀄이 아마 널 값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했었는데, 일단은 여기 이 도메인 이 샤드 필터를 통해서 이 쿼리는 이제 이 8954가 해시 샤드고 이 해시 샤드 값은 G3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아마 갈 때 얘는 이제 이걸 보고 G3에다가 이제 이 쿼리를 보내서 클러스터 이 플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할 텐데, 보시면 여기 이제 로컬로 G2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뷰를 만든 다음에 셀렉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G3로 이제 이걸 풀을 보내야 되는데 이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는 G3에도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 쪽에도 보내지 않고 실제적으로 값도 노로 셀렉트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제 도메인이 MT냐인 이유고요. 근데 이게 좀 제 생각에 문제가 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실제로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바꿔보면서 해봤는데 근데 이거 이상으로 어떻게 더 설명을 할게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네, 완벽합니다. 네. 타겟 도메인 널이란 거는 처리를 안 하겠다는 거죠. 내가 데이터가 없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노로즈를 일단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조금 이제 어렵다는 어렵고 쉽다면 쉽고 결론만 얘기하면 좀 쉬운데 이제 조금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퀴즈에서 생성하는 뷰는 G2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설명하신 대로 오더키가 89541이라는 값은 G3에 있어. 내가 G2의 데이터를 갖고 G3에 있는 조건을 검색을 하면 당연히 이제 아무 로우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타겟 도메인이 널이 되고 결과는 노로즈 리턴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올바른 정답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요. 그럼 도대체 옵티마이저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 이런 걸. 사람 머리로 생각하면 아주 쉬운 건데 기계한테 시키면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하는 걸까? 그냥 리라이터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커리만 보고서 한번 플랜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플랜을 그려봅시다. 메인 위에 셀렉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1번에 쿼리 블락 있고 2번에 클러스터 플러 플러가 있고 3번에 뷰가 있고 쿼리 블락 그 다음에 그룹 바이 처리하는 그룹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 액세스 근데 테이블이 뭐죠? 라인을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저기 골뱅이가 없고 뭐지 오더키 외어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면 쉽게 갑시다. 자 라인 아이템의 요 인덱스 라인 아이템에 대한 처리를 하려면 라인 아이템이 G1, G2, G3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야 됩니다. 샤딩이 되겠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갖고 있는 도메인은 만약에 3x2라고 하면 G1, G2, G3 이렇게 세 개의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올라가면 얘도 3x2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얘도 이제 각 노드마다 이제 도메인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내가 접근해야 될 도메인들이 이제 계속 상속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도메인이 3x2가 되는 거고 풀러는 내가 이제 로컬에 가져오니까 3x2였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로컬이 되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도메인이랑 계속 상속받으면서 풀러는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로컬에만 존재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도메인은 여기야. 지금 다 빗금 다 친 겁니다. 이렇게 되고 위에도 이렇게 돼요. 도메인이. 얘도 도메인이 이렇게 되겠지. 내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도메인 정보가 이렇게 플랫노드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퀄리에서 보면은 이제 라인 아이템을 접근할 때 이렇게 써놨어요. 라인 아이템 골뱅이 G2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G2라면은 도메인이 데이터 있는 도메인만큼이에요.
예, 감이 오시죠? 자, 그룹 바이를 해. 근데 G2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로컬로 지금 가져올 필요가 없어. 거기 그룹 바이는 그 결과가 다 보장이 돼요. 이런 쿼리 블락도 올라가. 그리고 뷰 올라가. 근데 뷰에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필터가 푸시다운 되어 있는데 필터 상황은 플랜 상황은 이제 필터가 맨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 만약에 L 오더 키가 89542 그래서 옵티마이저 이걸 봤더니 얘는 G3인 거야. 그럼 이제 G3 도메인이랑 인터셉트를 해보니까 널이야. 그래서 플로도 널이야. 널인 거를 받아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도메인. 없다는 도메인이. 자, 여기 이제 도메인들이 이렇게 누적돼서 가고 도메인을 인터셉트 하면서 내가 보낸 도메인들이 줄어들고 늘어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조건이 지금 여기 내려왔어. 그래서 골드인 G2 때문에 도메인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결정이 난 거죠. 이제 내가 G3 도메인이야. 이 데이터는 이걸 했더니 널 도메인이야. 널 도메인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널 도메인 내려가서 플러가 이제 어쨌든 고객한테 결과를 줘야 되니까 내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단 말이야. 근데 널 도메인이니까 오늘 타겟이 없는 거죠. 그래서 노로즈를 그래서 결과에 대한 설명은 정확했고 그리고 이 과정은 이렇게 노드마다 다 도메인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조건을 처리하면서 도메인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인터셉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설명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거는 리듀스 타겟 도메인 이제 누나님 거고요. 소리 바꿔놨죠? 네. 네, 잘 해주세요. 봅시다. 그래서 210페이지 퀴즈를 보면 보시면은 이 조건이 있는데 지금 2번에 클로드 플러 노드의 타겟 도메인이 G1, G2, G3 이 0건이 나오긴 했지만 보낸 거예요. 얘들은. 실제로 보낸 거예요. 호스트 변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메인 필터도 없고 타겟에 써 있는 데는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G3에서만 왔어요. 그리고 이 플랜상에 보여주는 거 로컬 리모트라고 써 있는 거는 로컬과 리모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다가 아니라 쿼리를 보냈다예요. 결과 건수의 합은 8건. 그래서 이 타겟 도메인을 줄여봐라. 유효 조건을 바꿔가지고 그런 퀄이었고 정연아님이 150페이지 150번에 답해주신 거. 네. 우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L 오더키는 샤딩키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좌변에 연산이 있어서 로지컬 필터를 das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피지컬 필터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이 식의 양변에 역함수를 취해서 그러니까 즉 플러스 1씩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봤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리모트 원리로 바꾸는 걸 알 수 있고요. 역함수 취했기 때문에 여기 레인지 필터, 레인지 타게 된 거고. 네, 그렇게 했더니 타겟 도메인이 하나로 줄어들었고요. 근데 너무 쉬운 거 같아가지고 저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봤는데 일단 정답은 이건 것 같아요. 잠깐만. 왜 디프 한번 물어보세요. 잘했다고 왜 또 바꿨을까? 네, 이것도 한번 바꿔봤었는데. 네, 바꾸면 되는데. 예, 물론 타겟 도메인만 줄이는 목표는 달성했는데 저거 네. 굳이 이제 문자열로 그 제가 해봤는데
사실 이거 컴페어 지금 RID 이거 컴캡 붙는 거 있잖아요. 이게 컴페어 나띵으로 바뀌는 거 말고는 뭐가 안 바뀌더라고요 플랜이. 네, 그게 비용이 되게 큰 거예요. 그게 비용이 큰 거예요? 매듭. 요커리는 되게 간단한 숙제 자체는 간단한데 네. 이제 뭘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었냐면 하나는 이제 매어절이 이제 첫 번째 있는 거는 역함수를 적용을 시켜서 바꿔라가 되는 거고 5어절 밑에 있는 두 번째 거는 타입감 변환에 있어서 변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꿔라 네. 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 하나 이제 역함수만 쓰면은 타겟 도메인을 줄여줘요. 그리고 한번 그리고 저 문자가 아닌 숫자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숫자 한번 거리 한번 내가 낼 때 타겟 도메인이 아예 그래서 여기는 숫자 여기는 문자할 필요 없죠. 타입 변환이 안 일어나게 하면 좋죠. 여기서 하면 되네. GSK 테스트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한번 바꿔가지고. 네, 컴페어 RID가 됐고 컴페어 RID라는 건 뭐냐면 이 인덱스에서 데이터 갖고 오고 이 인덱스에서 데이터 갖고 와서 중복된 거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여기 컴페어 나띵으로 바꾸는. 네, 중복 제거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 값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옵티마이저가. 근데 이걸 문자를 씌워버리니까 몰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도메인 죽인 거 맞았고 예, 일단 담아봤죠. 그래서 그리고 앞에서 이제 네. 앞장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이제 수정하기를 바랬던 거고 또 하나 해볼까요? 여기 29639 말고 다른 값을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힘들어요. 아 5호구나. 아니 엔드면은 달라질 거였는데 어쨌든 역함수 쓰시는 거 중요하고 데이터 타입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다. 컬럼이랑 타입이랑 두 개를 그리고 뭐 하나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음. 이렇게 문자열로 돼 있잖아요. 그럼 자료형이 뭘로 들어가요? 네? 자료형이 어떤 거예요? 차 타입 차 타입이 바차가 아니라 차 타입. 아, 네. 여쭤보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문제를 조금 이제 최적화시켜라라고 했으면 이것도 고쳤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꾼 흔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꾸셨다가 다시 씌웠더라고. 이렇게.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었고 왜요? 어떻게 봤냐고? 아니 그 디프 잠깐만. 여기서 요게 디프 그러니까 요건 이제 현재 버전이고 유나님이 이렇게 다운표 없앤 형태로 했다가 다시 바꾼 거예요. 네. 저기 컴페어 알아야 되네. 뭐가? 저거 쿼리만 따로 쓰는 거예요? 허리만 따로 쓴 거예요. 아. 그래서 혼내려고 그랬어. 이렇게 써놓고서 틀린 엉뚱한 거 올려놨길래 근데 안 혼나느라고 플레이랑 똑같은 걸 만든 것 같더라고.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마지막에 방금 실행할 걸 있잖아요. 네, 요거 아니 실제 저기 붙어서 방금 전에 여기 네. 저기는 왜 G2에 보내요? G2 왜 보내냐? 아마 요 데이터는 G3일 거고 요거는 아마 G2일 것 같네요. 아, 네, 근데 G2에 해당하는 샤딩 키인데 데이터가 없는 거죠. 키는 있고 네.
그러니까 630이라는 건 G2에 있어야 될 데이터야. 근데 가봤더니 없는 거야. 아, 이거 639를 630으로 바꾼 거죠, 지금. 잘 하셨습니다. 그 퀴즈의 내준 그거만 딱 이제 수정을 네, 정확하게 하시려고 이제 제대로 했다가 다시 바꿨어요. 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퀴즈 다 받고 미션 54입니다. 쉬었다 지금. 쉬었다가 정지합시다.